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조한론의 마스터 과정에 대한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집합 S 1에서 6까지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가 하나만 속하는 것을 A1에서 AN까지나 하고 AK의 원소의 합을 SK라고 할 때 S1부터 SN까지의 합은 얼마인가가 이제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런 총합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이제 개별적 세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개별적 세기가 무엇인가? 자, 개별적 세기란 우리가 어떠한 특정 값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 값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 값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정해져 있으면 가정하면 이 정해져 있는 값에 대해서 나머지 값들의 개수를 구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따 생각하고 나머지를 가능한 개수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이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 과정을 모든 값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모든 값들이 다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별적 세기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홀수에 대해서부터 볼까요? 홀수. 자, 홀수에서부터 보면 일단 어떠한 집합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집합. 이게 집합이라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 어차피 홀수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값을 정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1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냥 1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홀수가 하나만 속하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 4, 6의 짝수들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2가 들어갈지, 2가 말지, 이런 것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고, 없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2, 4, 6에 대해서 각각 2의 3승까지씩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의 3승까지 갖고 계산을 하시면 홀수라고 했으니까 저 1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1, 3, 5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계산해 주시면 72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짝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자, 짝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우리 아까 전처럼 똑같은 집합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에는 물론 홀수가 들어가 있겠지만 어떤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번에 그냥 홀수 히읗자라고 쓸게요. 그리고 특정 짝수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2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랑 6이 존재할 건데요. 이 4랑 6이 이것도 아까 전처럼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특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수가 어떤 거일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 곱하기 2의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이라는 게 결정된 거 말고도 나머지 두 개 가지수에 대한 셈인 거고요. 이 3은 홀수 결정에 대한 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한 건데요. 이 12가지가 2, 4, 그리고 6에 대해서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값은 12에다가 10이니까 14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수나 짝수 말고는 더 이상 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두 값을 더해주시면, 잠시만요. 이 두 개 값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답이 216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쓰여진 카드가 있는데요.
빨강과 파랑 이 두 종으로 오타가 있었네요. 두 종류로 이제 모두 20매가 있습니다. 이 20매의 카드에서 쓰여진 세 수의 합이 16 이하가 되도록 3매를 뽑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여라가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조합론을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런 풀이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중복 조합을 활용한 풀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복 조합이나 뭐 몇 H 몇을 이제 몇 C 몇으로 바꿔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것.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 중복조합을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이게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빨강과 파랑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 같은 카드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서도 이제 경우를 분류해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막 444나 333 같은 경우는 아예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다시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실수할 위험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이런 아이들 생각해봐야죠. 같은 카드가 존재할 때, 같은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냥 제가 해봤는데 같은 카드가 존재하면 경우의 수가 90까지, 같은 카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80까지가 존재해서 총 합쳐서 570까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유형도 이제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실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인 풀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자, 풀이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우리는 대칭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대칭. 일단 세매를 뽑을 때 최소값이랑 최대값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세매를 뽑을 때 그 숫자들의 합의 최소값은 당연히 1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4일 거고 최대값은 10 더하기 10 더하기 9가 돼서 29가 되겠죠. 뭐 같은 방법으로 우린 5를 넣을 거고 28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6을 넣고 27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쭉 반복하시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하나씩 줄여가고 얘는 하나씩 늘고 얘는 하나씩 줄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뜻은 그냥 합은 불변하니까 합이 그냥 33으로 맞춰졌고 우린 최종적으로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16과 17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로 대칭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죠. 그쵸? 대칭되는 경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칭되면 각 파트에 대한 경우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에서 얼마나 나누거나 얼마나 빼주는 형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칭되는 케이스가 뜨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16 이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죠. 그죠? 근데 16이 대칭의 마지막이다. 아하, 16 이하의 경우랑 16 초과의 경우가 가지수가 똑같구나. 그렇다는 뜻은 그냥 전체 가지수 얼마죠? 20C3에다가 절반을 해주시면 끝나는 소리겠죠. 자, 20C3을 하면 1140이네요. 그죠? 1140이기 때문에 570이 됩니다. 답이 570이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1부터 5까지가 있고 이 1부터 5에서 1부터 5까지 대응되는 함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f1이랑 f2, f3가 ff1, ff2, ff3와 교집합이 없음을 이제 그게 조건인 건데요.
자,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니까 이 F1, F2, F3가 FF1, FF2, FF3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F1, F2, F3가 여기 부분집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F1, F2, F3가 만약에 1 또는 2 또는 3이라는 값에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진짜 편의상 3이라고 있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어떤 숫자는 3에 대응을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가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대응을 했다고 우린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편의상. 그럼 이제 2가 3으로 갔기 때문에 3은 또 어떠한 값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2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F1이 대응하는 값 하나랑 F3가 대응하는 값 하나. 그리고 여기는 F3가 대응하는 값이랑 F의 3가 대응하는 값이랑 F의 1이 대응하는 값이랑 있는데요. 얘가 현재 F3고 얘도 F3이기 때문에 다시노 원소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느냐 하면 일단 1, 2, 3, 4, 5가 있고 반대편에 1, 2, 3, 4, 5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대시오. 자, 이렇게 1, 2, 3, 4, 5랑 1, 2, 3, 4, 5가 있을 때 얘네가 그냥 하나에 다 대응을 한다고 일단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얘네가 그냥 다 편의상 4에다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4.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얘네가 다 4에 대응되었기 때문에 F4랑 F5에 그러니까 얘네가 다 4에 대응되었기 때문에 이 값들이 모두 F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얘네가 모두 다 F4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대응하는 값들도 또 다른 값에 하나가 대응이 될 텐데 만약 얘가 4가 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죠. 그죠? 4를 제외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그리고 만약 얘가 5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5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5는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4를 갈지 5를 갈지 결정한 두 가지에다가 그 결정한 숫자에는 4가지 경우 결정되지 않은 숫자는 5가지 경우에서 40가지 경우가 있다고 일단 먼저 하나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개도 분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도 분산되는 경우는 일단 우리가 편의상 1이랑 2가 4로 같다 생각을 해보고 3이라는 숫자가 5와 대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4랑 5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2개가 대응된 수가 있을 거고 1개가 대응된 수가 있을 겁니다. 2개가 대응된 수에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개가 대응된 숫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5도 못 갑니다. 5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2개가 대응된 숫자는 그냥 가능한 게 1, 2, 3밖에 대응을 못해요 이제. 그쵸? 5가 대응된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3의 제곱까지에다가 얘네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경우 2의 3승까지도 곱해줘야겠죠. 단, 두 가지를 빼줘야죠. 왜? 2의 3승까지에는 따따따 그러니까 한 숫자에만 몰빵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기 윗경우에서 셌기 때문에
다시 곱해줄 필요는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3의 제곱에다 6 곱하니까 54가지. 따라서 40에다가 54를 더한 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번부터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